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력업체가 약 25군데 정도 됩니다. 30군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시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입에 많이 붙였는데 법률상 용어는 시공자로 돼 있어요. 뭐 놈자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자가 왜 중요할까요? 물론 공사를 해주고 우리 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왜 시공사가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보는데, 먼저 조합과 시공자의 관계, 그리고 공사업체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 안 나시죠? 공사업체라는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게 숨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쌍두마차라는 것이 조합하고 시공자입니다. 삼두마차는 누굴까요, 그러면? 석삼자. 쌍두마차는 조합하고 시공사인데, 삼두마차는 누가 될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그만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정비사업의 쌍두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두마차. 먼저 조합은 사업 시행의 주체죠. 조합원들이 모여진 게 조합이니까 사업 시행의 주체고, 두 번째, 조합은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고객이죠. 집 지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 지어달라고 맡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시공자는 공사의 주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숨어있다 그런 게 뭐죠? 자금 조달의 주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조합장이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안 빌려줍니다. 개인이 빌리는 게 아니고 조합으로 빌려달라는 거죠. 안 빌려줍니다. 조합원들이 전부 가가지고 빌려주십시오. 그래도 안 빌려줍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PF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사업만 보고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아직까지 거기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와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도록 만들어야만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을 좀 빌려줘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안 망할 것 같은데, 돈만 제대로 나오면, 돈만 제대로 다 투입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미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금융기관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현상은 이렇습니다. 자금 조달의 주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입장에서 본 시공자와 시공자가 본 조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본 시공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신축 공사를 해주는 건설회사죠. 공사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드라마의 제목처럼 밥 잘 사주는 누나, 이것처럼 신축 공사,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안 살더라도 내가 중간에 팔아야 될, 가치에 영향을 주는 팔아야 될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건설회사가 공사를 중단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입주하자마자 천장에서 물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마감자들을 미입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어우 막 10년 된 인테리어를 해놨다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3년 6개월로 했는데 3년 6개월 아니고 막 4년씩 넘어가면 전세 지금 얻고 있는 데는 나가라 그러고, 나 안 될 때 들어갈 데는 없고,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해요. 잘못 뽑아놓으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 조달 역할 면에서 보면 시공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을 안 해주면, 연대보증을 안 해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시행자 중에 하나가 이제 신탁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신탁회사가 해오기 때문에 시공자는 어떻습니까? 자금 조달 업무가 아닌 단순 시공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자금 조달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지 뭐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시공자가 자기가 돈을 빌려와서 조합에 자기가 빌려주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공사도 돈을 빌려와가지고 주는 거니까 중간에 그냥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도 프리미엄을 약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율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바로 빌릴 때는 연 5%, 4% 이렇다 그러면, 시공자가 빌려와가지고 줄 적에는 8%씩 달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러죠.
야, 옆에 은행 보니까 다른 단지 보니까 시공사 연대보증 써가지고 5%밖에 안 주던데 당신은 당신이 빌린 그 돈 빌리기 쉬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준 게 3%를 더 먹느냐. 그러면 시공사는 아이고 예, 잘못했습니다. 바로 5%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럽니까? 뭐라고 답을 하겠을까요? 아이고 입이 바르네.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남는 3%도 다 사업 수익에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사 단가를 낮춘 겁니다. 증거 대봐. 안 주죠. 어쨌든 그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일단 공사비 책정했다고 믿어야 되고 그런 게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공사가 조합에 직접 대여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은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할 때 연대보증을 써가지고 금융기관이 조합으로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공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공자는 도대체 무슨 돈이 남길래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큰 메인 빅파이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회사가 거의 다 사업을 수주를 해버립니다. 자, 첫 번째 도급제 사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급공사로 인한 공사비 순수하게 공사만 수주하더라도 수천 세대 공사 금액이 수천억 그 다음에 1조 여기에는 땅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하는 그 공사 금액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거기 땅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땅값을 뺀 천억, 2천억, 수천억, 1조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도급공사로 인한 공사비 이익이 있고 지분제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자기들이 시행함으로 생긴 이익이 있고 그 이전에 도급공사라는 공사비는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죠. 기본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제 사업의 경우도 도급공사로 인한 공사비 이익이 있고 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 수익이 있죠. 그래서 선정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선정되려고 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대균수. 적어봤자 200세대 아니면 500세대. 그 다음에 신축 1000세대, 1500세대, 5000세대, 어떤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10,000세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공사죠. 그리고 이런 세대 정도 같으면은 도급공사만으로도 수익이 남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분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이익까지 있고 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 매수 대행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수주를 간다. 금융비용? 뭘 부자요? 무이자 이주비 줄 때 그 금융비용까지 시공사가 부담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지분제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하락기에는 이익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도급제, 순수공제 이게 선호를 하는 거죠. 이거는 조합과 반대입니다. 그죠?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조합이 도급제를 하려고 하고 이익을 조합이 가져오기 위해서 하락기에는 도급제를 하려고 시공사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그냥 안 돼. 우리 그냥 일정 지분만 주고 네가 공사해줘 라는 걸 조합은 하고 싶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가 힘이 세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고 듣고 나서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듣고 싶을 때는 동영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